자, 교과서 126쪽 가보개혁의 추진. 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그 동학농민운동 기간 동안에 그 조선으로 이렇게 군대를 보내오죠. 그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우리나라의 궁이었던 경복궁으로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하고 조선에게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때 그 김홍직, 육일준 같은 개화파 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런 개혁 시스템을 이끌 그 정부 구성원을 만들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추대를 해요. 흥선대원군은 뭐 사실상 이제 허수아비로 끌려온 거죠.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서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개혁을 갖다가 우리는 1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러요.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당시에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막 간섭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간섭은 좀 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좀 필요한 개혁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 1차 가보개혁 당시에는. 자, 개혁에 각각 이루어졌던 분야들마다 개혁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적으로 국내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 전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실에서 정치를 다 했죠. 그래서 왕이 뭐 정치와 그리고 왕실의 일을 뭐 같이 했었는데 이제 왕실의 정치 참여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고난 이전보다 축소. 국왕이 왕실에서의 대장은 맞지만 정치에는 국왕의 참여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배제시킨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고난을 축소시켰다. 자, 그리고 고려 광종 이래로 우리나라의 관리 등용 제도였던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호 대신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왜냐면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전쟁 중이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개국 기년을 사용해서 자주성을 드러냈다. 경제 면에서는 조선은 아직 뭐 조선 때만 해도 여러 부서에서 재정, 국가의 돈을 여러 부서에서 막 나눠서 써서 일원화가 안 돼 있었어요. 이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했다. 이거 옛날에 가부개혁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거를 갑신정면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 실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면에서 신분제, 노비제를 폐지합니다. 드디어 조선에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 그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어요. 다음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조혼 금지, 꼬마애들이 결혼하고 이런 거 금지하고, 그동안 과부가 다시 재혼하는 거를 금지했었는데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그리고 고문, 뭐 연좌제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같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함께, 그래서 뭐 3대를 멸한다 이런 거 있잖아. 3족을 멸한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폐지. 그래서 많이 이제 좀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가보개혁이 문제가 되죠. 2차 가보개혁. 이때는 일본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 간섭을 해와요. 우리나라의 그 개혁에 대해서. 일단 군국기무처 폐지됩니다. 2차 관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그리고 아까 군국기무처에 이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 흥선대원군. 이 사람이 섭정으로 앉았다고 했었죠. 군국기무처 폐지하면서 일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흥선대원군을 쫓아냅니다. 흥선대원군을 쫓아내고, 그리고 일본이 직접적인 개혁 강령을 시행을 합니다. 이때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박영효와 김홍집 연립내각이었다. (2차 가보개혁에서) 중요한 거, 고종이 개혁의 기본 강령을 밝힌 홍범 14조를 선포했다. 개혁의 기본 강령. 우린 이렇게 개혁을 할 것이다 하고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선포했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에서 뭐 있었던 개혁들을 보면은 정치 면에서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질서를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법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그 지방관, 이 사또들이 재판도 하면서 정치도 하면서 뭐 다 했는데 그 지방 간의 권한을 이제 분리를 시는 겁니다. 사법권의 분리입니다. 이제는 사또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를 시킵니다. 다음에 이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고종이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그리고 한성사범학교, 사범대죠. 교사 양성하는 이거를 설립했습니다. 근대적 교육제도의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이후에 청일전쟁 승리, 일본. 청일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일본은 청나라와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인데, 이 조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일본이 타이완하고 대만, 그리고 랴오뚱반도, 랴오뚱반도는 이렇게 한반도 뭐 일본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요. 여기 튀어나온 데 있잖아. 이 랴오뚱반도를 일본이 받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 쪽으로 진출을 깨하고 있던 러시아가 이건 안 된다. 일본이 저기 랴오뚱반도 받으면은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과 함께 삼국 간섭을 합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하나하나가 강대국들이죠. 이들이 일본을 압박하는 거야. 이 랴오뚱반도 여기 돌려줘라. 그거 너네가 가질 수 없다. 중국은 우리 모두 나눠서 가져야 된다.
이거를 다시 일본이 중국에게, 청나라에게 반환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일본은 기분이 나쁘죠, 여기서. 하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너무 강한 나라니까 뭐 함부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명성황후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황후가 되진 않았어요. 고종이 아직 황제가 되진 않았으니까. 하여튼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딱 보고, 아, 러시아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일본이 저 땅을 돌려주는구나, 러시아랑 친해야 되겠다. 러시아와 이렇게 연계를 추진해요. 일본은 안 그래도 지금 땅 뺏겨서 열받은데 조선까지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일본 공사 미우라의 주도로 인해 가지고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일본이 낭인들을 보내서 명성황후를 죽인 거야.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경복궁에서 우리나라의 국모가 시해당한 사건이죠. 자, 그러고 일본은 3차 갑오개혁을 추진합니다. 근데 3차 갑오개혁은 갑오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인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1년이 넘어갔습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1차, 2차는 두 개 다 갑오년이었고, 이거는 3차 갑오개혁 또는 을미개혁. 명성황후가 죽고 나가지고 김홍직, 육일준 등이 참여한 새로운 내각에서 김홍직, 육일준이 참여한 새로운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3차 갑오개혁이 추진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음력 대신에 태양력을 채택해요. 음력 대신 태양력 채택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를 썼다는 건 이제 중국 황제와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거, 단발령을 시행을 합니다. 단발령이란 건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잖아, 머리에. 그 상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머리를 자른다는 건 부모가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상투를 자를 수 없다고 여기에 막 반발이 엄청나요. 하지만 이 강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소학교를 설치했다.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발령 시행에 대해서 조선의 양반들은 을미의병이라는 걸 일으켜서 저항을 하기도 했어요. 명성황후의 시해와 그리고 단발령의 분노에서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자, 이렇게 이제 의병이 일어나고 하니까 일본이 지금 의병 진압하고 하느라고 좀 고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졌죠. 고종은 자기 부인이 죽고 나가지고 엄청나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감시가 잠깐 소홀해지자 고종은 경복궁을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고종은? 지금 조선 땅에서 안전한 곳은 없어요. 가장 안전해야 될 경복궁에서 왕비가 죽었다는 거지. 자, 경복궁은 안 돼. 조선 땅은 안 돼. 그래서 조선 안에 있는, 조선 땅이 아닌 곳, 바로 외국 공사관으로 가요. 외국 공사관은 조선 땅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조선인들의 그 힘, 조선인들이 뭐 지키고 이런 곳은 아니잖아.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까 얘기했던 명성황후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이사를 갑니다.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관파천 이후에 이제 개혁은 중단, 갑오개혁은 중단됐습니다. 이 갑오개혁의 의의 보면은 그래도 갑신정변하고 동학 농민운동,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뭐 신분제가 폐지된다던가 과거제가 폐지된다던가 그리고 뭐 내각제도를 시행해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일본의 간섭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냥 위에서 개혁을 했을 뿐이지 일본에 의한 개혁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중들의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던 개혁이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을미사변 3차 가보게요. 이렇게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